70세 이순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손녀 유정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6개월째 사귀고 있다는 서지우라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순희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기른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세수를 마친 후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서늘한 가을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뒤로 이순희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유정이가 서지우를 만나기 시작한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손녀는 어디 가고 자주 멍하니 있는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이순희는 바미를 불렀습니다. 바미는 유정이가 중학생 때부터 키운 개였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올해로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습니다. 바미는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던 개였습니다. 그런 바미가 서지우만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까지 취했습니다. 바마 왜 그러니? 이순희는 바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바미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고 하는데 바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유정은 바미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서지우도 개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이순희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미는 지금도 거실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이순희는 유정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유정이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유정이는 졸지에 천혜고아가 되었고 할머니 이순희가 후견인이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와 상가, 건물 2동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이순희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그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유정이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효녀였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이는 그저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유정이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우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연애를 시작한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정이에게는 늦은 첫사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서지우 오빠가 결혼하면 제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정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겨우 만난 지 몇 달 된 남자가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젊은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유정아, 그 남자가 내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니?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궁금해해서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순희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재산보다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유정이가 최근 들어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정아, 너 요즘 몸이 안 좋니? 자꾸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지후 오빠가 주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서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래요. 영양제, 건강한 내가 왜 갑자기 영양제를. 오빠가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서 특별히 구해준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영양제라고 했어요. 하나에 10만 원이나 한대요. 이순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유정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영양제를 먹는다는 사람 치고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았고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영양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유정이가 서지후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당당한 유정이가 아니라 마치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견보다는 서지후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상견례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순희는 유정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유정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실수로 삐끈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정아, 긴장되니? 네, 조금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 같아요. 이순희는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정아, 혹시 그 영양제 말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니? 지후 오빠를 만난 지 한 달쯤 뒤부터 제가 피곤해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구해준 거래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영양제라고 했어요. 하루에 2번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양제를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떠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먹고 나면 머리가 좀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꾸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고요. 오빠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순희는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유정이의 이상한 증상들이 그 영양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영양제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리 없었습니다. 유정아, 그 영양제 어디 있니? 한번 보여줄래? 방에 있어요. 잠깐만요. 유정이가 서랍에서 꺼낸 영양제 병을 보고 이순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외국 제품 같았지만 성분표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유정아, 이거 어디서 구한 거라고 했지? 오빠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래요. 일반 약국에서는 팔지 않는 전문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바미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지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바미는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짖으며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마치 위험한 적이 온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이는 밤이에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이순이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지후가 일찍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유정이가 영양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의 짖음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조심해,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지우가 현관에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손녀의 남자친구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지우가 현관문을 넘어서자마자 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밤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순이가 급히 밤이의 목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밤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할머니. 걔들이 가끔 그럴 수 있죠. 저를 아직 낯설어 하는 것 같네요. 서지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순이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서지후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값비싼 홍삼 세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제품으로 가격이 수십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고마워요. 할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서지후의 말에서 이순이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될 텐데 라는 표현이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유정아, 준비됐어. 네, 오빠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유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서지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유정아, 몸이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하지만 유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억지로 정상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우가 유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그럼 출발할까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지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유정이의 핸드백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아, 가방 챙겼니? 네, 챙겼어요. 유정이가 핸드백을 들자 서지후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는 것을 이순이가 포착했습니다. 왜 그가 유정이의 가방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혹시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상견례에 필요한 거 빠진 게 없나 확인해 보자. 이순이가 말하자 서지후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유정이가 다 준비했을 테니까요. 빨리 가죠.
서지후의 서두르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이는 집에 두고 가야겠네. 식당에 걔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순이가 말하자 서지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마치 밤이가 없어지는 것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밤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유정이가 밤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밤은 유정이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정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가지 마, 위험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가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유정이가 당황해 하자 서지후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요. 걔가 사람이래 왜 이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지후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갑게 변한 것을 이순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를 그저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정말 출발해야겠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서지후가 유정이의 팔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밤이는 현관문 너머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이 외출할 때 조용히 기다리던 밤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가 오늘 정말 이상해요. 유정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밤이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개들이 가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지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순이는 유정이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정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때때로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며느리 감히 이렇게 정신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유정아 괜찮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졸려서요. 유정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고 발음도 어딘지 어눌했습니다. 마치 수면제라도 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바빠서 피곤한가 봐요. 오늘 상견례 끝나면 푹 쉬게 해주세요. 서지우가 이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는 유정이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원이라는 이름의 한정식집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유명한 곳으로 한 끼 식사비가 수십만 원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순이가 감탄했습니다. 서지후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셨어요. 할머니와 유정이를 위해서요. 서지후가 웃으며 말했지만 이순이는 그의 미소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은 미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서지후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역시 품격 있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지후 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이의 할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서지후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는 그들의 시선이 자꾸 유정이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유정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지우가 유정 씨를 정말 좋아해서요. 저희도 며느리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서지후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에는
한국 전통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순이는 왠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정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지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었는데 굳이 묻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유정이 부모님은 7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순이가 대답하자 서지후 부모님이 과장된 동정 표현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안 됐네요. 그럼 혼자 사셨겠네요. 할머니인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재산 관리 같은 것도 할머님이 하고 계시는 거군요. 서지후 어머니의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누기에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유정이 아직 어려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우가 유정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우가 유정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했나요? 이순이가 유정이를 바라보자 유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정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아, 오빠랑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서지우가 유정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솔직해야죠. 재산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요. 서지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결혼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할머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유정 씨도 그렇고요. 서지우가 유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그 손길이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츠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서지우 가족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재산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일까요? 그때 유정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갑자기 속이 좀 괜찮니, 유정아? 이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유정이가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서지우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는 것을 이순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가 화장실로 간 후 서지후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유정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유정 씨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숨길 게 뭐 있겠어요? 서지후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이는 그의 말투에서 사업가의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천천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님. 요즘 세상에는 혼전 재산 계약서 같은 것도 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서지후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유정이 개인보다는 재산에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정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집중력도 떨어져 보이고 서지후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이순희가 반문하자 서지후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몸에 좋은 영양제를 구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영양제요? 네.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제품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특히 좋다고 해서요.